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태도에 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그래도 비교적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매수 전환하면서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4,300억 원가량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은 여전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과도 뉴욕 증시와 비교를 한다면 우리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좋죠. 네,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도 모자랄 정도로 오늘 우리 시장 정말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정말로 또 시장을 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었던 FOMC.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 외에 뭐 강력한 발언들은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악재 그 이상의 악재는 없었는데 미국 증시가 3% 이상 또 급락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엔 우리나라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외국인의 이 반도체 IT의 매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매도가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매도 주체의 대다수가 금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포인트예요. 금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지 장 마감 이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시장처럼 어느 정도의 강력한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다음 주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 룸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인 KEC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실적을 달성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선 관련주 삼성중공업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대한전선에도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또 폐배터리 관련주 코스모화학에도 오랜만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LG이노텍과 대덕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그쵸. 오늘 또 반도체 앞서 좀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 아무래도 시장이 받쳐줄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실적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일단 제가 이 두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요. 일단 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대형주도 올라갈 것이고 중소형 개별주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섹터 혹은 유사 섹터 안에서 대형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 개별주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대형주를 계속 공략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을 노리면서 조금은 트레이딩적인 이 매수가 더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분들이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대형주를 매수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래도 단발적으로 단기적으로 지수가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변동성을 이용한 중소형 개별주들을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아서 LG이노텍, 대덕전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LG이노텍이냐 중소형주 대덕전자냐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대덕전자를 꼽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대덕전자가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니까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일까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LG이노텍과 대덕전자, 그러니까 기업의 좋고 나쁘고라기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건강한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LG이노텍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 주식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해야 하는 혹은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해야 수익이 나는 투자자로서 일단은 변동성을 저는 노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2%, 3% 올라가면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은요 5%, 7%, 10%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저는 이 해당 섹터 안에서도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FC BGA와 같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성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베이스를 지금 깔고 있어야 돼요. 중소형 개별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가의 조정이 최근에 깊었기 때문에 단기 반발세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저는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 개별주 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덕전자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3분기, 4분기 실적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2023년에도 과연 이 기업이 실적을 잘 낼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메모리 쪽보다는 당연히 이 비메모리 쪽이 앞으로 더 사업 성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봤을 때 대덕전자는 올해 3분기, 4분기도 좋지만 내년에도 더 안정적인 성장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까지도 FC BGA의 추가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대덕전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더 변동성이 큰 대덕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저는 오늘 종가 혹은 현재 가격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28,000원에서 3만 원의 매물 부담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매물 부담을 모두 소화했을 때에는 목표가 32,0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22,000원이라는 가격을 제시드립니다. 22,000원이라는 가격대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차원에서의 매도는 꼭 필요하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중에서는 대덕전자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바이오니아와 케어젠, 바이오 섹터인데요. 네. 이제 또 다시 2차 전지와 함께 바이오가 또 주목을 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가 탈모 치료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 케어젠도 필러로 유명을 했지만 이제는 펩타이드라는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두 종목들. 일단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보면 갈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던 상황이에요. 반도체 IT가 밀렸을 때 제약바이오가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고 2차 전지가 조금 숨고르기 할 때 제약바이오가 조금씩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들썩였던 종목군들의 다수는 바이오시밀러 쪽,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이 이제 먼저 움직였는데 일단 그래도 바이오가 조금씩 수급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수급 파이터 시간 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을 매수한 종목들이 올해 3분기 초반만 하더라도 혹은 2분기만 하더라도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반도체의 비중도 조금 늘어난 것도 차이점이고 동시에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씩 하나둘 보인다라는 것이 저는 특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어보셨던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나머지 제약바이오 중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투자할 기업이 어디 있을까 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요. 바이오니아, 케어젠 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오니아와 케어젠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를 꼽아주셨는데요. 바이오니아가 탈모 치료제로 유명하지만 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3분기에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탈모 완화 화장품이 유럽 쪽에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유럽 쪽에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음 분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보다도 다음 분기 혹은 내년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래서 이제 이
이 먹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지금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적에 대한 불신. 그런데 그 실적에 대한 불신을 좀 날려줄 수 있는 바이오니아의 이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올해 연말에도 굉장히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의 실적을 좀 넘어서는 성과들을 이 유럽 출시 이후에 매출이 잡히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요. 바이오니아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오니아는 목표가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주가의 조정이 깊었었던 상황에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저는 현재 가격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는 4만 원.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었을 때는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 중에서는 바이오니아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히림이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주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43%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엄청나네요. 일단 저는 히림 같은 경우에 신고가 영역을 지금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서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바라만 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또 공략주 하나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이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림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오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 꼽아주셨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도 계속해서 재건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변동성이 좀 크긴 하잖아요. 네. 이번에 또 TF를 또 꾸리긴 했지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요, 굉장히 좋은 뉴스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안 좋은 뉴스만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좋은 뉴스가 하나라도 뜨면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 흐름들이 좋은데,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히림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네옴시티도 우크라이나 재건도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많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힘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현대 에버다임도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레이딩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 에버다임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그냥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저는 손절가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되었습니다.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매도를 하셔야 된다. 대신에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는 저는 10,000원을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10,000원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좋은 뉴스가 나온다? 저는 더 높이 12,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은 목표가를 10,000원, 2차 목표가는 12,000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8,000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